예,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2달간 연장됐지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린 진술을 내놔서 진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가 이제 진상조사단 기한이 연장됐죠. 네. 그건 좋은데 일단은 뭔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입건이 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인 건데 피해를 주장하는 그 여성의 그 떨린 목소리의 여성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사자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또 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증거가 그 당사자들 말고는 예. 그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주변의 앞뒤의 정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중요 당사자 중 하나인 윤중천 씨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뭐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라든가 이제 그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범죄 행위가 있었고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만 조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들을 잘 맞출 수 있겠느냐. 이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혐의에 대한 2013년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순서를 맞춘다면은 이제 혐의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네.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2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안의 특성상 이제 일단은 기존의 조사가 1차, 2차 이루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먼저 오히려 역으로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수사에서 지금 경찰이 검찰한테 넘긴 자료가 무엇이었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혐의를 밝혀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2013년에 검찰이 수사를 좀 대충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이제 그 민감리 경찰청장도 그 영상이 흐릿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은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모두가 이제 의혹을 없애기 국민적 의혹을 또 없애는 차원에서도 검경이 같이 확인을 한다든가 네. 그런 것만 다시 확인된다면 봐서 확실한 인물 같다면 뭐 경찰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그게 얘기가 안 통하면은 계속 지금 공전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수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일단 범죄 일시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영상 촬영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을 하고요. 7년부터 8년 뭐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들이 언제까지 시기와 종기가 있었는지가 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건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조사단은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를 확인하기로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수사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만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윤중천 씨가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접대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고위 인사들한테 로비를 해왔고 로비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로비의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이제 자신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과정까지도 그 공정성에 의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권력기관들을 움직이거나 권력자들을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로비 이상의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윤 전 차관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 인사였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 어떤 무마라든지 불법적인 시도가 있었다면은 더 위에 권력적인 층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것이 권력형 비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좀 쉽게 성접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 로비 대상자들은 다 남성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성적인 도구로서 접대의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폭력성의 문화와 권력형 비리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이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개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참고인 신문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그 진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물이 있다 한다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윤중천 씨가 어떤 구조로서 이제 여성들을 동원을 했고 그 별장에서 어떤 리스트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별개로 김학의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윤중천 씨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부실 수사에 대한 검증도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부실 수사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은 어느 선까지 좀 해당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부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담당자부터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13년 당시에 수사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부실 수사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의도적이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피의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김학의 전 차관 혹은 그 이상의 선에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걸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네, 다만 지금 몇 가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국민적인 의혹과 공분을 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밑에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를 받았던 그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 공소시효 얘기하면서 그 영상이 찍힌 시점을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특감법이 15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007년 12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15년이고 그 전은 네. 10년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다면은 영상이 12월 전에 찍혔다면 10년은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12월 이후라면 그러니까 8년이라면 네. 아직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상의 시점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좀 보세요? 뭐 영상의 시점도 중요하고요. 지금 또 저희가 약간은 저희 이야기하는 논의 중에 그런 혹시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냉장고는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라고 뭔가를 자꾸 보여주면 자꾸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범죄는 동영상 없이도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 피해 여성께서 진술하시는 부분들은 그 동영상과 꼭 일치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동영상의 촬영 시점에 꼭 구애받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예.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를 전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게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는 강간이 아니라 성접대였다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금 이 언론에서 이 부분을 워딩 그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혼돈이 있는 부분이요. 특수강간과 접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접대라면은 이제 적어도 거기에 동원된 분들이 만약에 강제로 폭력이었다면 그럼 집단 성폭행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것을 성접대로 표현한다는 건 약간은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는 이것이 강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특수강간이 아니라 혹은 뇌물죄 등의 적용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뇌물죄라면은 공소시효가 또 적용 범위가 향응도 달라지고요. 지났죠. 그렇죠. 그 향응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피의자 쪽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예. 버닝썬 수사 이야기입니다.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그 버닝썬 이 대표가 처음에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거는 마약 투약 혐의였죠. 예. 네. 근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스스로도 시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마약 투약이 아니라 이 버닝썬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해왔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유통한 마약을 통해서 강간까지도 자행했다라는 이런 혐의 사실이 지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약 유통, 조직적 방관에 대해 가지고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본 부분이 있고요. 또 수사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구속을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그거를 강조하긴 했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범죄가 좀 마약 범죄 같은 경우 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구속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적용이 되지 않았나 보죠?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마약의 유통이라면은 이제 다양한 당사자들이 개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상호간의 진술을 사실 입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변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통의 총책이나 혹은 총책임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은 앞으로 수사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또 유통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여성 역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까지 번지겠느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투약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마약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고리가 당연히 있죠. 누군가를 샀겠죠. 네. 근데 지금 버닝썬의 대표 그리고 버닝썬의 대표적인 중국인 MD가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구입을 했고 어떻게 구입을 했고 얼마나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투약 문제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까지도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버닝썬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그 중심이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직위에도 없는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총경을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윤총경의 부인 김경정을 이제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최정훈 씨의 골프 회동도 그렇고요. K-팝 티켓을 뭐 또 연예인 차원에서 마련해줬다. 이 부분이 이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총경은 이제 공직자에 해당이 되죠. 예. 공직자이기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려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라면은 그 청탁 여부, 직무 대가성이나 상관없이 특정 금액 이상의 금원을 선물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팝 그 티켓이라든지 골프에서 접대를 받았다면은 당연히 이제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되고요. 예.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청탁금지법이라는 위반을 떠나가지고 더 큰 유착과 또 수사 개입 등이 밝혀진다면은 더 큰 이제 직권남용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해외 도박 의혹도 현재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카지노에 한국 담당 마케터 2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들어온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 보도 내용 이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승리 씨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이 참고인으로도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그 소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위로 도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일설에는 이것이 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그거는 좀 더 나아간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마케터가 직접 한국에 와야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지금 한참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입국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승리가 지난 19일에 그 한 언론이죠.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제기됐던 성매매 알선도 그렇고 해외 원정 도박도 그렇고 경찰 유착 혐의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들끼리 허풍을 떨고 또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굉장히 단순한 그냥 뭐 장난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었다는데 이 주장이 어떤 뭐 납득할 만할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지금 원정 도박 유착 혐의가 처음에는 카톡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했던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이 문자 하나하나가
그 경위가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허풍 허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또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소를 하거나 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그 카톡방의 내용이나 여론의 향방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피의자 당사자가 이걸 부인하고 어떤 의견을 내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 씨의 이제 입영이 좀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은 25일에 원래는 입대일이었는데 3개월의 연기가 됐군요. 그럼 네. 앞으로는 글쎄요, 이게 3개월 연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3개월 동안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25일에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예. 워낙 혐의 사실이 많다 보니까 조사에도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 제61조 그리고 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은 이제 입대를 앞둔 사람은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학업 이나 응시 등을 이유로 질병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승리 씨가 이때 입영 연기를 신청을 했고요. 병무청에서는 또 본인도 수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입영 연기를 허가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수사의 속도나 관심도로 봐서는 이제 뭐 3개월 이전에 어떻게든 신병 처리나 이제 그런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구속 기소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과 허가랑은 상관이 없이 병역법에 따라서 이제 입영이 미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또 별개로 빅뱅의 또 한 멤버 탑 씨에게 불거진 그 의혹을 또 하나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뭐 사실은 그 사회복무요원도 연차를 낼 수가 있고요. 낼 수 연차 있죠. 휴가를 예.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픈 경우에는 병가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병가라는 거는 단순하게 연차 휴가 사용이 아니라 특정한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경우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복무를 담당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병가 사유가 적정한지 아니면 병가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허위로 이제 병가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탑 씨가 그 연차 병가를 낸 시점들이 뭐 징검다리 연휴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세 일부는 배나 많았다는데요. 일반 병사들보다. 그렇죠. 그 일부는 사유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복무를 관리하는 청 입장에 가지고 행정청의 입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인가 혹은 특혜가 아닌가 예.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특혜냐 아니냐의 기준을 좀 어떻게 그렇죠. 나누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공황장애 아프다고 얘기도 계속 있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것이죠. 실제로 아팠느냐. 그렇죠. 예, 병가라는 거는 스스로 밝힌 겁니다. 스스로 예. 내가 병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이다가 밝힌 것인데 만약 병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허위겠죠.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을 텐데요. 감독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병가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 병가라고 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줬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단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진단서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은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기간이 너무나 장기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복무 수행을 사실상 안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